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 곁을 떠나지 못했던 적. 주변에서는 다들 그냥 헤어져 라고 쉽게 말하지만 막상 이별을 떠올리면 숨이 막힐 것 같은 막막한 말이죠. 아니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매번 끊어내겠다고 다짐했던 나쁜 습관들, 밤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나 자신을 자책하는 버릇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번번이 제자리 걸음인 느낌. 왜 우리는 곁에 두면 결국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쁜 관계와 나쁜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할까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익숙한 사람이나 습관에 자꾸만 기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물론 나를 채워주던 혹은 그렇다고 믿었던 무언가와 단절하고 이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별은 동시에 타인의 간섭과 나를 망치는 습관에서 벗어나 나에게 온전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는 고동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해 혼자 있는 것을 견디는 힘입니다. 이 힘은 단순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과는 달라요.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고 나를 돌보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말해요. 오늘은 이 고동력이 왜 우리 삶에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 힘을 기를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상상해 볼게요. 주말 아침 당신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어요. 아무도 없고 연락 올 곳도 없고 그냥 조용히 커피 한 잔과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드나요?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다 하고 홀가분한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며 곧장 폰을 집어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있는 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우리가 관계 안에서 얼마나 건강한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존 볼비라는 심리학자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20세기 영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애착 이론이라는 개념을 정립했어요. 존 볼비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까운 누군가에게 붙어 있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본능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기가 엄마 곁에 있어야 포식자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애착 본능은 성인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인, 친구, 가족에게서도 같은 안정감을 찾으려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날 것 같다는 신호가 오면 뇌는 마치 생존 위협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겨요. 볼비의 연구에 따르면 어릴 때 양육자로부터 일관된 사랑과 돌봄을 받은 아이는 안정 애착을 형성합니다. 이 아이들은 자라서 혼자 있어도 크게 불안하지 않아요. 잠깐 혼자여도 괜찮아. 나는 결국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내면의 확신이 있거든요. 반면 양육자가 일관성 없이 어떨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을 주다가 어떨 때는 냉정하게 방치하면 아이는 불안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는 자라서도 항상 긴장해요. 이 사람도 나를 두고 가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만성적인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불안이 나중에 이별 공포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어린 시절에 혼자 남겨진 경험이 강하게 남아있는 경우 이별은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해요. 아이에게 혼자 있음이 두려움, 공포, 방치의 감정과 함께 각인된다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한 상태로 느껴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이라도 있어야 해. 내 곁에 누군가 없으면 나는 괜찮지 않아. 이런 내면의 목소리는 바로 그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어른의 입을 빌려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쁜 관계인 걸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남긴 트라우마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국의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캇은 1958년에 매우 중요한 개념을 제시했어요. 바로 혼자 있는 능력입니다. 위니캇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혼자 있는 능력이라고요. 이 능력은 어린 시절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는 상태에서 혼자 있어 본 경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안심 속에서 혼자만의 세계에 몰입해 본 그 평온한 기억들이 우리 마음속에 튼튼한 토대로 쌓이는 것이죠. 덕분에 성인이 된 후에도 지금 내 곁에 당장 누군가가 없어도 나는 안전하고 온전하다 라는 깊은 내면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경험이 부족했던 사람은 혼자 있으면 극도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거나 스마트폰에 중독되거나 나쁜 관계라도 유지하려 해요.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 더럼대학교의 심리학자 뉴엔 박사와 리딩 대학교의 와인슈타인 박사가 수행한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해요.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선택한 고독은 감정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자발적으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감정이 안정되며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2023년 유럽 사회심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고독을 잘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성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 신뢰와 자기 연결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도망치거나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 능력이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니캇이 말했듯 오히려 혼자 있는 능력과 타인과 잘 지내는 능력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발달합니다. 혼자를 잘 견디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더 건강합니다. 자,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독력, 즉 혼자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오늘부터 시도해 볼 수 있는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의미와 이름을 부여하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 시간은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이야 라고 이름 붙여보세요.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는 20분, 퇴근 후 핸드폰을 보지 않고 걷는 10분. 이것이 바로 고독력 훈련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쁜 관계, 나쁜 습관과 이별 계획 세우기입니다. 재미있는 어원이 하나 있어요. 영어로 중독자를 뜻하는 에딕이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나쁜 습관이 우리를 얼마나 종속시키는지 언어에도 담겨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별하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습관과 헤어지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함께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밤마다 스마트폰을 붙잡는 습관. 이별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될 것 같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습관. 이별하면 훨씬 더 당당해질 것 같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습관. 이별하면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글로 쓰면 막연한 결심이 구체적인 계획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고독 연습하기입니다. 처음부터 혼자 며칠씩 여행을 떠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카페에 혼자 가보는 것. 스마트폰 없이 30분 동안 산책해 보는 것. 혹은 익숙한 동네를 새로운 눈으로 걸어보는 것. 나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곳에 온 여행자야 라고 스스로에게 가볍게 체면을 걸어보세요. 일상의 풍경이 갑자기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순간 혼자여도 꽤 괜찮은데? 라는 감각이 찾아옵니다. 이 감각을 기억해 두세요. 그게 고독력의 씨앗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능력입니다. 하루에 딱 10분, 그날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써보세요. 오늘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나? 그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심리학 연구들은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고 말해요. 글을 잘 쓸 필요도 없어요. 단어 몇 개, 문장 한두 개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내가 내 감정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연민 연습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고독을 견디는 가장 강력한 힘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자기 연민 연구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친구에게는 위로와 공감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얼마나 가혹한지 생각해 보라고요. 오늘 자신에게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어려움은 나만 겪는 게 아니야. 지금 이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작은 말 하나가 내 안에 안전 기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전 기지가 생기면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이별이 두려운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고 어린 시절의 경험이 뇌에 새긴 흔적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 안에만 머물 필요가 없어요. 애착 이론이 알려주듯 우린 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언제든 변화할 수 있어요. 위니카시 말한 혼자 있는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이별은 고립이 아닙니다. 이별은 독립의 시작입니다. 나쁜 관계를 떠나는 것,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처음으로 진짜 나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감정 자체가 신호입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과 더 가까워져야 해. 카페 창가에 홀로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 10분, 그 조용한 순간들이 쌓여서 여러분 안에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그 뿌리가 생기면 어떤 이별이 찾아와도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별 너머에서 더 자유롭고 더 온전한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좋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혼자서도 빛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심리학 연구와 참고 문헌들은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